예,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김건희 특검 180일 마침표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강전의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김건희 특검이 오늘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히 2주 전에 요 내란 특검 수사 결과 관련해서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아슬아슬하게 수 못 받은 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강전의 변호사님 점수 아예 줄 수 없다. 저 이렇게 네. 기억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점수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먼저 예, 먼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실까요? 제가 내란 특검 때는 점수는 주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노고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노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가 어렵겠다. 오히려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특검 팀 스스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오히려 특검이야말로 뭐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법안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만 이게 그럴수록 더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 수사 기간 동안에 민중기 특검 스스로가 본인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건희 여사와 같은 주식에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해서 상장 폐지 직전에 수익을 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었던 분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결과 발표도 나오지 않고요.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상태로 유야무야하면서 김건희 특검 역시 수사 기간을 늘려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수사 결과 내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빈깡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노고조차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특검이었다. 국민들의 신뢰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3대 특검 중에서도 최악의 특검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대 특검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는 뭐 점수로 따진다면 이번에는 79점 정도 아, 아슬아슬하게 우를 예. 못 받은 정도의 점수였고요. 우를 못 받았네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보다 못했다는 내란 거죠.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그러냐면 뭐 강전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정치적 공세가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감점 요인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성향상 김건희 특검이 이미 시작된 혐의만 해도 법 자체가 16가지 혐의를 가지고 그랬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놓은 결과물들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못 미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표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그 가운데 고충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김건희 특검이 좀 시끄러웠죠. 중간에 이게 특검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 마는 거냐, 검사들이 지금 검찰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연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라는 의문이 주어질 정도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민중기 특검이 법원 출신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검찰이 어찌됐든지 간에 검찰 스스로 내부에서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제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걱정도 있었는데 그런 걱정들을 뚫고 나가지 못했다는 점. 근데 이게 어쨌든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가 이렇게까지 뭐 앞으로 뭐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결과물도 있지만 그런 나쁜 짓들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윤석열이었는데 예.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이 힘을 잃었잖아요, 사실은. 네. 윤석열이라든가 그 주변에 뭐 군인들이 됐든 아니면 그 국무위원을 했던 자들이 됐든 간에 그 대부분 구속이 되고, 그러면 그 권력의 한 축이 권력이 실제 김건희에게 힘을 줬던 세력이 힘이 꺾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그런 어떤 내부적인 단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 저는 좀 점수를 박하게 주게 된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을 본 걸로 치면은 동문서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특검이 시작이 됐을 때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었던 쟁점이 양평고속도로 사건, 물론 그 이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수사했었던 사건들, 뭐 디올백이나 이런 것들 말고 이제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봐야겠다, 권력형 비리다라고 봤었던 사건은 양평고속도로랑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결국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뭐 말하자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주범으로서 민주당에서 공세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소환을 하지 못한 채 그렇다고 불기소하지는 않았고요. 이것을 경찰로 넘겨서 국가수사본부에서 계속 수사를 하게 하겠다. 물론 뭐 나중에 2차 특검이 시작이 된다면은 그쪽에서 더 계속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에 나왔던 격가지 사건 중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건, 금품수수 사건 예.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어쨌든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들어갔는데 수사 기간을 연장을 하고 이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특검의 수사 능력이 떨어지던지 혹은 처음부터 이 특검 법안에 들어있던 거잖아요.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었으니까 이게 무혐의로 나올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공세로서 이것을 수사 대상으로서 민주당이 넣은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이게 특검 측에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저는 좀 말하자면 비겁하다. 경찰에게 넘기는 것들은 좀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경찰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다든지 해서 기소를 하면은 특검 스스로도 자존심이 좀 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인들보다 경찰이 더 수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뭐 드러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모로 이번 김건희 특검은 처음에 법안으로서 특검으로 진행한 것에 있어서 좀 무리가 있었고 종문서답을 하는 엉뚱한 특검을 했다. 정치 공세가 너무 심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결과론적으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는 강 변호사님은 사실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면 내용 면에 있어서 그 알맹이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김건희 특검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면서 증거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증거라고 했던 게 지금 알려진 것처럼 뭐 대표적인 그런 매관 매직으로서 뭐 금고 무기를 받았고, 뭐 건설회사로부터 뭐 가방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일교로부터도 그런 어떤 가방과 뭐 목걸이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라도 그런 부분을 파고들 수밖에 없었던 건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매관 매직을 했다라는 건 받은 건 드러났어요. 증거가 났어요. 예. 그러면 특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긴 했는데, 김건희는 민간인입니다. 근데 민간인이 대가를 받고 뭔가를 베풀었다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느냐. 맞아요. 그렇죠. 그 예. 과정이 빠진 거예요. 빠졌다. 그 과정이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79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준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 빠졌던 내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뭐 강 변호사님은 뭐 민주당에서 잘못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말미에 아까 김건희가 했던 도이치모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디올백 사건들이 예.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예전에 이미 검찰이 한번 결론을 내렸었던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뒤집었어요. 특검에서.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그때 그러면 검찰은 왜 그렇게 무혐의 그렇죠. 처분했느냐라는 예, 거였고, 김건희 특검이 끝나갈 무렵에야 박성재라는 사람하고 주고받던 텔레그램까지 내용이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창수 당시 지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권력의 핵심이, 윤석열이 동원할 수 있던 권력의 핵심이 검찰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진짜 중요한 그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김건희가 그렇게 믿고 마음대로 공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도 함부로 이렇게 그 국정에 관여를 했는지, 그 관여한 내용의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결국 검찰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한계라는 게, 저 특검 내부에도 검찰 출신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도 2차 특검이 수사를 하더라도 또 검찰 출신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 얼마만큼이나 윤석열 때의 그런 어떤 잘못된 일에 개입했거나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고. 예. 하지만 또 수사를 해나가려면 또 검찰이 또 와야 되고. 그렇죠.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앞으로 이제 뭐 2차 특검이 됐든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됐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해결 과제가 될 겁니다. 예. 하나씩 아까 좀 내용을 좀 한 가지 좀 먼저 디테일하게, 말씀. 아까 제가 매관 매직 사건에 대해서 격가지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잘 찾아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 실망감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매관 매직 사건은 너무 단순한 상황들이었어요. 결국에는 금거북이 옆에도 뭐 메시지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저비비의 가방 안에도 감사합니다 메시지 카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국민의 세금을 들이는 특검이 굳이 수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런 사건이야말로 그냥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굳이 특검에서 마무리를 짓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했던 사건들, 양평고속도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삼부토건과 관련한 사건들, 여기에 대해서는 마무리 못한 것, 이게 저는 앞뒤의 순서가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어떠한 매건 매직을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받았는데 그 원하는 자리인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딘가 갔어요. 임명권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김건희 특검에 마지막에는 한번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부인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뇌물죄로서 의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참고인 조사라든지 증거라는 것들을 특검이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정말로 특검의 어떤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부분 먼저 짚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 말씀을 하셨으니까 매건 매직 관련해서 오늘 뭐라고 이제 특검이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냐면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표현이 딱 맞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로 하지만 윤석열이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윤석열에게 추천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지 그러면 어찌됐든 윤석열 정권에서도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대통령실에 그런 임사 검증 과정에서 누가 관여를 한 것인지 그런 것들 다 건너뛰었던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과 함께 혹은 김건희 스스로가 이렇게 뭐 그대로 국가 시스템 자체를 아예 지배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결과는 나와 있는데 중간에 그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재판 과정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김건희의 큰 백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이 동원했던 걸 보이는 검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그 대통령 배우자하고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내용에 이 상대방 이름을 김안방이라고 저장해놓고 그런 황당한 짓을 하고 있었는데 사건 현황을 그대로 중계를 하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게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이제 김건희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의 탓으로 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현재 지금까지도 가장 어떻게 보면 수사권을 비롯해서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검찰이었으니까 예. 그거를 뚫고 나가기 어려웠다는 점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라고 또 특검을 만들었던 것도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게 영상으로 남아 있었는데 삼부토건의 사위가 총리실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사람을 인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뭐 추천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 지금 특검이 전혀 수사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는 그냥 모른다. 부인을 전체적으로 다 부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연관성을 하나도 못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의아하신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윤상현 의원, 뭐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이 처음에 부인했었던 부분들을 나중에는 좀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사 과정에서의 절차들 이런 것들이 일반 공무원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수사력을 집중을 했다면 구체적인 내용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위원들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분명히 저는 찾아낼 수 있을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다. 그리고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단 특검이 김건희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는 기소를 했는데 네. 윤석열까지 이제 다 넣어서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이 그렇죠.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경찰청에 국수본으로 간다면 이걸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로 또 귀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참 안타까운 게 예.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다시 2차로 출범을 하더라도 예.
저는 궁극적으로는요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 못한다라고 봅니다. 계속 이제 말씀하시네요. 근데 예. 이게 그거를 할 수 있으려면 이제 내년 10월까지로 남아 있는 검찰청이 지금 정부가 잡고 있는 대로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상태의 조직이 아니라 와해돼서 그들끼리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 다음에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또 보면요, 이 내부의 어떤 걱정되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하나도 안 드러났어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그러면 왜 그때는 무혐의 처분을 했으며 그렇죠. 왜 디올백은 무혐의 처분을 했으며 이거를 쉽게 또 특검에서는 기소할 수 있었다는 건 증거가 뻔하다는 얘기고 예. 사실 이전에 국민들도 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다 뒤집어야 되는데 그걸 못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아마도 지금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검찰청은 폐지가 되지만 뭐 보안 수사권을 달라거나 아니면 검찰과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된 일부 역량이라도 남겨놔야 된다가 이런 주장 자체가 나올 수 없을 지경에 아마 이르렀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드러나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아마도 검찰은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해결이 돼야 아니 국가수사본부 경찰로 들어가면요 당장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예. 영장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내부를 들여다보겠어요? 지금 구조에서는. 아하. 그런 한계를 넘는 장치들 그래서 저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두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변호사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국수본에서 만약에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고 기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특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서 그냥 경찰로 넘긴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마지막 도장을 찍기에는 부담감이 있고 또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비겁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특검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과 또 돈과 시간을 들여서 수사를 했음에도 나오지 않은 자료들은 경찰에선 뭐 수사에 기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발표 자료에도 여러 차례 특검에서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천년만년 수사를 할 겁니까? 오히려 이 3대 특검을 시작을 할 때 민주당에서 국민들을 설득했던 논리가 정권 초반에 바싹 수사해갖고는 다 처벌하고 그리고 국정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 특검의 발표는 그전에 민주당이 했었던 것과도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남아있는 거는 정권 내내 수사하겠습니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수사를 하다가 좀 잠잠해졌다가 뭐 민주당이 약간 어려운 국면이 됐을 때 양평고속도로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까. 또 이런 것들도 국민들께서는 좀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끝낼 거면은 깔끔하게 끝냈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을 저는 그 우려하시는군요. 부분과는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아니 지금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졌고 그렇죠. 분명히 일부에 있지만 증거가 드러났고 관여를 했다는 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거꾸로 시간을 들여서라도 더 이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요. 그리고 강 변호사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랬으면 과거에 정권들이 했던 게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검찰을 살려놨었고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줬었고 검찰과 연결이 돼서 검찰 정권들을 만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건 그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내란을 빨리 종식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과 군인들이라든가 직접적으로 계엄을 저질렀던 자들에 대한 단죄는 이제 내년 이제 1월에서 2월 사이에 1차적으로 판단이 다 나옵니다. 다만 그 안에 내부의 그 권력의 기생에서 그 어떤 일들을 벌였던 자들에 대한 단죄는요. 우리 역사가 이런 부패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완벽하게 정리를 못해내면 어떻게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자꾸 검찰 예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살아있는 권력이었다는 이유로 이거를 기한을 정해놓고 또 여기서 유야무야 덮어버린다고 한다면 치료가 다 안 끝난 사람의 몸을 수술해서 일부만 떼내고 나서
그냥 세포는 그대로 병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는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어떤 이유를 떠나서 아니 이런 어떤 부패라든가 권력을 남용했던 부분이 정치적 이유하고 연결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10년, 20년이 걸려서라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너무 다른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게 저희 그 결국 다른 김건희- 사안들도 왜냐하면 지금 아쉬운 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이 통일교 유착 관련해서 이 부분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통일교 특검에서 어느 정도는 좀 깊이 있게 파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파괴되겠죠. 예. 왜냐면 이제 통일교 특검을 특검은 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예.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지금 민중기 특검을 수사무마 의혹 같은 경우에는 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통일교 사건에 대해서 정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원칙에 벗어난 모습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는 뭐 사실상 여야 없이 좀 나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되는 예.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윤영호 씨의 그동안의 녹취 같은 것들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그리고 지금도 실상 뭐 전재수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쪽 인사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임종성 전 의원이라든지 임종성 전 의원은 또 7인의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성도 사람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녹취안에서도 그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 접촉하기 위해서 정진상 실장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됐었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깊이 있게 들어가겠지만 여야 없이 서로 간에 좀 상처 같은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 쪽의 이름들에 보면 나오게 된 계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통일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 단체가 당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전체가 그 개입을 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의 말을 빌자면은 뭐 교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학교까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들어갔던 일은 없었다라고 그렇죠. 그들의 입에 나왔었고 그렇게 정교 유착의 사례로서 이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권성동 지금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금품을 건네받는 과정들을 보면 그 흔적들을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거들을 남겨가면서 사람을 같이 만난다거나 전달하는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진에서 촬영을 해서 녹음을 남겨놓는다거나 아니면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한 주장만 했다가 그마저도 그게 본인이 잘못 말한 거다라는 식으로 또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의 종교 단체로서 정치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아니 우리는 이런 정치인도 접촉을 했고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우려고 했었고 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저도 이 수사라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패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그거는 명백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디까지나 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도대체 그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본인들의 이해관계 이익을 위해서 이 단체가 그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용인했느냐 대표격인 사람들이 이 그 국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가 가장 핵심 본류인 거죠. 몇몇 의원들의 무슨 어떤 부정부패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예. 전체적으로 뭐 지금 의혹이 있는 뭐 교인들이 국민의힘의 뭐 당원으로 대거 가입을 했다라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는 다 털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 신천지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것은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전 중요한 부분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을 통일교 특검에서 같이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검 자체가 여당 측에서 추천한 인사였고 8월에 윤영호 씨의 진술을 이미 확보를 했는데 11월이 되어서야 내사번호 부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니까 경찰로 이첩을 했어요. 공소시효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이나 여당 측과 접촉이 없었는지 분명히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김건희 특검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기소된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쪽 인사라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특검의 그 변명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고 공수처에서 영장 발부받아서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그제 압수수색이 한번 예, 있긴 그렇죠.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 스스로도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그 오동훈 공수처장과 수뇌부 5명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누가 누구를 수사하는 거냐? 똑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권력형 비리에 닿아 있기 때문에 정말로 특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만약에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의 얘기가 어느 정도 특검이 수사라는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나온 것처럼 뭐 사진이 나온다든가 그렇죠. 뭐 녹취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같이 나오는 상황이었다라면 쉽게 무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사를 하다 보면 또뭐 변호사들도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식의 격가지처럼 보이는 것들이 튀어나올 때는 있어요. 근데 당장이라도 이거에 착수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보이느냐 아니냐는 또 개별적으로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도 의혹이 제기된 지 한 2,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 민주당 인사와 관련됐기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특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얘기한 바도 없고요. 신천지, 그러니까 뭘 이 사안 자체를 통일교 특검이 왜 특검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단순하게 개인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종교 단체가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드러난 부분이 신천지였던 거고 신천지의 숫자 자체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여전히 저는 국민의힘이 이익이 나올 때 국민의힘에서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면 가장 먼저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서서 전수조사라도 하고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안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오히려 바깥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그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덜어내게 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장서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희한하게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예. 8월에 진술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본인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때 바로 경찰로 보냈으면 되거든요.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게 뭐 아무것도 안 나왔다 하시지만 전재수 의원이 2019년에 출판 기념회 했을 때 그 무렵에 한 권에 2만 원씩 500권의 책을 샀습니다. 1,000만 원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노끈에 쌓인 상태로 윤영호 씨의 사무실 앞에 쌓여 있는 것을 봤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통일교에서는 1,000만 원어치 쓰레기를 산 거잖아요. 이것 자체도 청탁금지법 같은 거 위반이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8월부터 11월까지 왜 뭉개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예. 것입니다. 마지막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더 중요도로 따진다면 아까 얘기했던 뭐 박성재 의원과라든가 이창수 지검장이라든가 훨씬 중요한 내용들이 특검에는 많이 쌓여 있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두 분 변호사님께서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예, 끝장 토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강전애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